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10호 제12면 기사입니다.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총량제, 실시. 연천군은 1일부터 관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설의 신규 지정을 제한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량제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시설급여 등급자에게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제한 기준에 따라 지역 내 요양시설 수요 대비 공급률 100% 초과 시 기관 신규 지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총량제 시행 전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등 허가, 변경, 신고 등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요양기관 등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량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폭설에도 시민 안전 지킨다 안전한 겨울나기 설해 대책 추진. 오산시 시장 이권제는 겨울철 설해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설 한파,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관군 협업으로 구성된 13개 실무 대책반을 편성하고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스문의 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여 이상기후에 따른 폭설의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한 현재 비식용 소금 1,600톤 및 친환경 제설제 190톤을 확보하고 제설 차량 9대, 살포기 25대, 제설기 16대 등의 점검을 마쳤다. 이 밖에도 국도, 시도, 주요 간선도로 및 마을 이면도로 등 결빙 취약 구간을 점검하여 359개의 제설함을 비치했다. 특히 시는 대설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편성 실시하여 신속히 기상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제설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전례 없는 폭설 등이 예상되므로 시민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설해 대책을 준비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폭설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대설 시 안전한 곳에서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년 오산시 청년인턴 사업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오산시 시장 이권재는 내년도 청년인턴 사업 및 대학생 일자리, 홍익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사업은 관내 및 기업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직업 경험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선발 대상은 091, 12월 5일 기준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 및 기업 청년이며 근무 기간은 1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apply.잡아버.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홍익일자리 사업과 관내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원 및 직업 경험 제공을 위한 대학생 일자리 사업도 운영한다. 홍익일자리 사업의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18세부터 75세까지의 오산시민이며 참여를 원하면 12번지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오산시 일자리센터, 오산고용복지 플러스 사인 센터 3층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학생 주말일자리 사업은 12월 12일, 대학생 동계방학 일자리 사업은 내년 1월 초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오산시는 매년 취업난 심화에 따른 실업 대책으로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취업 고민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 박람회, 취업 역량 강화 특강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산시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와 민원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하다. 오산시 시장 이권재는 지난 29일 오산경찰서, 오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유관기관이 모여 제7차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대 피해로 인해 평택 소재 중장기 시설로 분리 조치된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민원 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 아동 가정 복귀 절차 진행 방안, 대상 가구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학대로 인해 사례 관리를 진행하는 가정의 경우 학대 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동이 빨리 가정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에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절차를 준수하고 각자 역할을 다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시 글로벌 도서관 정보 취약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성료. 의왕시 글로벌 도서관은 의왕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과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한 정보 취약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독서지도연구회 협동조합이 주관한 경기도 정보 취약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9월부터 진행했다. 두 기관을 총 24회 방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참가자 20명이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독서 프로그램은 지역 내 독서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한 정보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의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를 이해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송은하 도서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독서문화 기회를 접하기 힘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왕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의왕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올 한 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좋은 성과를 얻은 사례 27건이 심사에 올랐다. 한 차 실무 심사와 2차 국민투표, 최종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교통정책과의 시민안전 횡단 도우미,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사례는 AI 영상 분석을 기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점유정보 및 보행 교통량 정보를 가공해 횡단보도 연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한 사례로 시민들의 체감도와 업무 난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징수과 경기도 최초, 주인 없는 체납 토지 강제 매각, 1% 가능성에 도전하다 노인장애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의왕시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 사례가 선정됐다. 징수과에 경기도 최초, 주인 없는 체납 토지 강제 매각, 1% 가능성에 도전하다, 결번 토지 강제 매각은 2001년부터 정리되지 못한 해산조합 토지의 공매를 진행해 고질 체납을 정리함으로써 세수 증대 성과를 얻은 경기도 최초 사례로 결번 토지에 대한 체납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타 시도의 우수 선례를 제공하고 업무 담당자의 노력도 및 적극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인장애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의왕시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 은 고령화 시대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최초 8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 증진 제공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 밖에 장려상은 도시정비과 적극행정의 나비 효과, 국도비 60억 확보로 보답,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건강 증진과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만 저성장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노인장애인과 이웃이 되어 필요한 것을 연결해주는 어르신 또래 상담 서비스가 선정됐다. 김성재 의왕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는 그에 따른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다.